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쇼핑을 하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옷 2벌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2개 다 구입하실 건가요? 아니면 고민하다가 하나만 구입하실 건가요? 빈자는 자기가 넉넉하지 않음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돈을 아껴야 하니 한 벌만 선택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런 구애가 없으니 흔쾌히 2벌 다 구입을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2벌 다 구입했다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부자의 결정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빈자는 내가 없다는 것에 심리적인 마음이 흔들리고 그에 대한 행동을 계속하기 쉬운데요. 부자들은 이런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돈을 부르는 행동을 한다고 해요. 특히 타고난 부자가 아닌 자수성가한 부자들일수록 인간의 다양한 행동 심리를 이용해 부자가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는 반면 부자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 점점 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를 만나라 라고 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부자를 따라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자, 특히 자수성가 부자들의 심리를 읽고 따라하여 부를 이루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인호 저자의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심리학 책이 놓여 있다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자의 이야기예요. 와 하고 작은 탄성이 나왔던 분입니다. 세계 대공황 시기 1931년에 미국인 가정에서 척핀이는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어릴 적부터 그는 늘 돈 벌 궁리를 해야만 했어요. 친구 아버지에게서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집집마다 다니며 파는 걸로 그의 비즈니스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크리스마스 때면 집배원을 도와 편지를 붙이고 청소할 집을 다니며 청소부 일을 하고 날 좋을 땐 파라솔 대여, 골프장 캐디 등 정말 다양한 일을 하여 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대학생 때도 오로지 자신의 돈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요. 때문에 대학 시절 내내 학생들 상대로 샌드위치를 팔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했다고 해요. 그랬던 피니는 대학 동창이었던 로버트 워러밀러와 함께 면세점 그룹 DFS를 설립합니다. 당시 공항 면세 쇼핑은 흔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라 관광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나아가 하와이, 괌 등 사업을 점점 확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면세점 체인으로 성장한 DFS의 매각 문제로 피니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만의 은밀한 비밀 장부가 발각되어 버려요. 뉴욕 컨설팅이라는 회사 명의로 15년간 수억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장부의 정체가 밝혀진 것인데요. 이때 비밀 장부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 피니의 이미지는 굉장히 악명 높았다고 해요. 뭐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요. 경제인 모임에서도 계산하지 않으려고 일찍 자리를 떠서 비난을 받고 심지어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수임료마저 깎으려고 했던 분인데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이미지인지 예상하시겠죠. 이런 분의 비밀장부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데요. 내용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알고 보니 피니는 15년간 남몰래 약 2,900회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고 기부 재단을 설립해 미국은 물론 쿠바, 필리핀, 베트남 등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교육과 의료 분야를 지원했다는 것이 천하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DFS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 피니는 자신이 설립한 자선재단을 통해 전재산 80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기부했다고 해요. 원래 대학 같은 데 기부하면 기부자의 이름을 남기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또한 평소에 피니는 10,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고 부인과 함께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집과 자동차 없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이코노미 클래스로 여행을 다니는 등 검약한 생활을 즐기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두 발은 한 켤레의 신발만 신을 수 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가 없다가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조금은 지독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부자는 포도주 창고에서라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당장의 쾌락 본능을 통제하고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부자라고 하면 별다른 활동 없이 쌓아둔 돈으로 전용기를 타고 되게 호화롭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고 해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 백이나 구두, 시계 등 명품 브랜드를 줄줄 깨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짜 부자라고요. 진짜 부자는 명품이나 브랜드를 초월합니다. 10,000원짜리 시계도 잘 가는데 왜 비싼 게 필요한가? 라며 반문하는 피니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진짜 부자는 물질과 쾌락이 나의 가치를 높이거나 차별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부자는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합니다. 명품 차나 명품백,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며 과시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진짜 똑똑한 부자들은 굳이 SNS에 부자임을 과시하지 않는다고 해요. 돈 자랑해봐야 질투의 대상이 될 뿐 도움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소탈해 보이는 기술로 은밀한 부를 추구한다고 해요. 이 내용이 좀 흥미로워요. 눈에 띄지 않는 소비, 조용한 부, 굳이 과시하지 않는 소비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부자들은 빛나지 않음으로써 빛이 납니다. 부자들의 검소함은 일반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졸부와는 거리를 둔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돈이 생긴 부자들은 나의 지위가 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드러내고 다닌대요. 스포츠카, 명품 가방, 시계 이런 것들로요. 하지만 진짜 부자는 웬만하면 자산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빛이 날까요? 사치스럽고 화려한 걸 하지 않고 대신 세련미를 추구합니다. 레센스 시계 등의 고급 취향을 은밀하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떤 부호들은 이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다니면서 대신 내면에 돈을 들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외면을 꾸미는 데는 흥미가 없다고 해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자존감이 높아서 외면을 꾸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지갑, 구두, 벨트 등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돈을 씁니다. 하버드 학생이 그냥 보스턴에서 학교 다녔어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자들의 태도를 카운터 시그널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인생은 덧셈, 뺄셈 등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300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대로 300의 결과가 있지는 않죠. 100을 투자해도 300을 얻을 수 있고 300을 투자하고 100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와 불가항력이 존재하고 이 중 상당수는 나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습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을 우리는 운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부자들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는 운을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뽑았는데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때 빌 게이츠는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두 가지 말을 해줍니다. 하나는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입니다. 이것이 저의 성공 비결이에요.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어느 날 나비가 제게 날아와 행운을 준 셈이죠. 즉, 자신의 성공 비결 중 운이 아주 중요한 요소였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인데요. 이도 그럴 것이 빌 게이츠는 어릴 적 시애틀 외곽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녔어요. 이 학교에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당시 중학교에 컴퓨터가 구비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근데 한 교사가 대학에 가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선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으로 컴퓨터를 어떻게든 마련한 거예요. 이때 대학원에서도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교사는 첨단 컴퓨터를 구비한 것이죠. 13살이었던 빌 게이츠는 학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을 만났고 함께 학교 컴퓨터에 매료되어 늦은 밤, 주말까지 매일 컴퓨터를 가지고 놀며 창의력을 폭발시켰다고 해요. 두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된 것입니다. 나중에 빌 게이츠는 모교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이 중학교에 컴퓨터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겁니다. 라고요. 이렇게 빌 게이츠는 자신의 성공에서 운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신입사원을 면접 볼 때 항상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요. 이때 회장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스펙이 좋아도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채용을 했고요. 마스시타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공에서 노력에 의한 것은 1%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99%는 운이 좋아 능력 있는 직원들을 만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 부자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이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운이고 어디까지가 실력일까요? 누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실력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겠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쟁자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결국 운이 좋은 사람이 그 승패를 가른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부자는 운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운을 생각하고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차이를 일으킨다고 해요. 나의 실패를 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주위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의 탓만 하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 탓, 환경 탓만 하죠. 하지만 운의 영향력을 인지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그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행동을 하면 그게 또 운이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이런 태도는 부자들을 부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줄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운하면 대표 부자 사이토 히토리가 생각나요. 이분은 누계 납세액만 1,600억에 달하는 기록을 보유한 분인데요. 히토리는 이렇게 부를 이룬 배경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해요. 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한 사람은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공부터 큰 성공 등 모든 성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운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이들은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얻은 수익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부는커녕 세금을 내는 것도 도둑질이라도 되는 듯 납세를 회피하죠. 하지만 거짓말처럼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성공에서 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합니다. 이런 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면 실패에 직면할 때 나와 상대를 용서하고 더 간대해집니다. 또한 돈의 일부는 운의 덕으로 생각하며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죠. 내가 뭔가를 잃어도 그게 내 능력이 뛰어나서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운이 좋았어,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생각하는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자만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선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그만큼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까지 힘든 인생 잘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있지만 운이 좋았다고, 운이 있다고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태도는 부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정인호 저자의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심리학책이 놓여져 있다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제목만 봤을 땐 부자들은 어떤 심리학책을 읽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과는 달리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용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 성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빈자와 부자는 어떻게 다른지 약간 비교를 하면서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내가 없단 생각을 해서, 빈자의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였구나 하고 약간 찔리고 반성하는 부분도 있었고, 확실히 다르다. 나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라고 실천해야 할 마음 습관들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건 꼭 해야겠다 라는 명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또 작가님이 중간중간에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참고한 부자의 심리학 책 목록을 짧은 멘트와 함께 기재해 놓으셨어요. 이 목록이 흥미를 갖고 읽어볼 만한 책들이 많아서 그것도 저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예전에 심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알고 보니 세상은 다 심리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자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심리를 읽고 빈자는 심리에 휘둘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심리에 휘둘리고 계시나요? 심리를 읽고 계시나요?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이해하고 배우고 싶다면 그 시작으로 이 책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